1년에 한두 번씩의 여행을 떠나서 공부합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지리학과를 추천합니다.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에서 지리학을 예찬했습니다. 그에게 지리학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리를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대 지리학과가 있는 16동 사회과학대학 앞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과의 모든 것 물느표입니다. 오늘은 학과 안내의 첫 시간으로 지리학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국가나 수도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지리학일까요? 지리학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다루는 학문으로 여러분과 제가 유튜브로 만나는 것도 하나의 지리적 현상입니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공주대, 상명대, 서울대, 성신여대, 전남대, 국내에 8개 대학에만 설치된 보물같은 학과 지리학과 탑7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위,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는 무엇이 다를까? 지리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8개 대학밖에 없지만 지리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은 무려 17개 대학이나 됩니다. 두 학과는 어떤 것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경북대, 공주대, 서울대, 전남대는 지리학과와 지리교육과가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졸업하면 교사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없는 차이가 아닙니다. 두 학과의 같은 점은 지리학이란 학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인문지리학, 자연지리학, 분석기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학의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는 좀 다릅니다. 지리교육과는 지리학의 교육학, 교직이론 과목이 추가됩니다. 중고등학교 교사 배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리학 중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중요해집니다. 지리교육과에서 배우는 지리학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리학이므로 전체적인 내용을 폭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 지리학과는 교육보다 연구 성격이 강해서 임용고시 범위를 벗어나서 한층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므로 더 다양하고 심화된 과목의 비중이 높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리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석박사를 밟아야겠죠. 그러나 교사의 꿈이 없다면 지리학과가 더 낫지 않을까요? 6위, 인문지리학은 경제학과, 교통학과, 도시공학과, 사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에서도 다룬다. 인문지리학은 무엇이기에 다루는 곳이 많을까요? 이상하게도 인문이지만 공과대학에서도 배웁니다. 인간은 개인이지만 홀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인문지리학은 이러한 인간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지리학은 크게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으로 나뉘는데요. 인문지리학은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역사지리학, 사회지리학, 정치지리학 등으로 다시 나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농업입지론, 공업입지론, 중심지이론 등은 경제지리학과 관련이 깊습니다. 경제학과에서도 다루죠. 인간의 경제활동을 생산, 유통, 입지 측면에서 연구합니다. KTX, GTX, 고속도로 등은 우리 국토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지역적인 차이가 심한데 교통이 발달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통지리학의 한 주제입니다. 교통공학과에서도 다룹니다. 고교 과정의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등등. 그리고 인구는 줄지만 신도시는 왜 계속 건설할까요? 도시지리학입니다. 도시공학과에서도 다룹니다. 역사지리학은 과거의 지역, 공간을 연구합니다. 유물, 유적, 고문원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답사가 필수입니다. 사학과에서도 공부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지리학은 사회 현상, 구조, 문제를 공간의 관점에서 연구합니다. 사회학과에서도 연구합니다. 영남과 호남의 정치색은 왜 다를까요? 한반도는 언제부터 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각축장이 되었을까요? 정치 지리학의 한 주제입니다.
정치 외교학과에서도 다룹니다. 5위 자연지리학은 대기과학과, 생명과학과, 지질학과, 토목공학과, 환경공학과에서도 다룬다. 산, 강, 바다는 자연지리의 대상지입니다. 천혜의 자연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연지리학은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지리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기후학, 생물지리학, 지형학, 수문학, 환경지리학 등으로 나뉩니다. 기후학은 기후인자, 기후요소 등을 연구합니다. 봄, 가을이 짧아지고 지구온난화 등으로 중요해지는 분야입니다. 대기과학과에서도 다룹니다. 생물지리학은 생명과학과에서도 다루는 학문으로 동식물의 분포를 시공간적으로 연구합니다. 북극곰과 펭귄의 서식지는 무엇이 달라서 같이 못 살까요? 지형학은 인간의 생활 무대인 지구의 표면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토지의 특징을 파악하고 지진, 태풍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지질학과에서도 다룹니다. 생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죠. 수문학은 지하수, 호수, 하천 등 육지에 있는 물을 연구합니다. 바닷물은 아닙니다. 토목공학과에서도 공부합니다. 어디에 도시를 건설해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까요? 해수면 상승으로 부산, 인천 등 해안 도시는 잠길지도 모릅니다. 환경지리학의 한 주제로 환경공학과에서도 다룹니다. 4위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모대학에 있는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경희대학교 지리학과는 다른 대학 지리학과와 다릅니다. 여기는 경희대 지리학과가 있는 스페이스 21관 앞입니다. 서울 캠퍼스에서 가장 큰 건물로 동관은 한의과대학, 서관은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지리학과는 1958년에 경희대, 서울대가 개설했고 당시 경희대는 30명, 서울대는 15명이 입학했습니다. 현재 재학생 수는 전국의 지리학과 중 경희대가 가장 많습니다. 고등학교 교과목에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등이 있는데 지리학은 인문계, 자연계 중 어디에 속할까요? 인문지리학의 비중이 높으면 인문계, 자연지리학이 높으면 자연계입니다. 경희대 지리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의 지리학과는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등 인문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희대는 유일하게 이과대학, 즉 자연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지리학과는 자연지리학에 강점을 보이지만 전공 필수 과목은 인문지리 4개, 자연지리 4개, 지리정보 3개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신입생은 문과, 이과 절반씩 뽑습니다. 교수님은 무려 12명이나 계셔서 국내 최대입니다. 특히 지리정보 분야 교수님은 5명으로 다른 대학은 1-2명 정도이고 건국대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달리 GIS 관련 강의가 많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에 선정되어서 특성화 과목 7개를 이수하면 장학금을 받습니다. 2023년 2학기에 19명, 2024년 1학기에 17명이 공간정보 특성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은 수강 학점, 평균 평점, 사업 참여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즉 지리정보체계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시공간 지리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지도에 표현하는 기술로 21세기의 전도 유명한 분야입니다. 전국 지리학과 중 GIS 분야로도 가장 유명한 대학입니다. 지리학과가 이과대학에 있으나 수학, 물리학 관련 수업이 없어서 문과 출신 학생들도 수업을 받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5학년도 정식 경쟁률은 인문 4.67대 1, 자연 5.33대 1이었고 2024년 연평균 등록금은 739만 9,600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404만 4,221.2원입니다.
2024학년도 정원 내 신입생 충원률은 98.2%로 60명이 입학했고 그중 남학생은 38명, 여학생은 22명입니다. 2024년 재적학생 313명 중 21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3위, 국내 최초이지만 인정 못 받는 건국대 지리학과.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홈페이지에는 1946년 4월 1일에 지리와 역사가 합쳐진 지력과를 창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958년의 경희대, 서울대보다 빠르지만 최초는 아닙니다. 1946년 건국대는 개교하면서 지력과를 개설했으나 당시 교명은 조선정치학관이었습니다. 학사 학위가 나오는 4년제 정규대학이 아닙니다. 1949년 9월 4년제 정규대학인 정치대학으로 승격했고 1959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건국대학교가 되었지만 지력과는 이러한 학교의 발전 과정 중에 맥이 끊어졌습니다. 1959년에 종합대학이 되면서 지력과는 다시 살아났고 지력과는 1963년에 지리학과와 사학과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중간에 맥이 끊어지지만 않았으면 최초가 되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기는 과학관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지리학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문학관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과대학이 사용하는 과학관에 왜 문과대학 소속의 지리학과가 있었을까요? 여기는 이사한 지리학과가 있는 인문학관 영구동 앞입니다. 인문학과는 영구동과 강의동 두 개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강의동은 1956년에 완공해서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7년 7월까지 지리학과는 이과대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희대만 유일하게 이과대학에 지리학과가 있지만 예전에는 건국대도 지리학과가 이과대학에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학사 구조 개편을 하면서 건국대 민상기 총장은 지리학과를 이과대학에서 문과대학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교수, 학생들의 반대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러자 민 총장은 이전을 안 하면 폐과하겠다고 설득해서 지리학과를 이과대학에서 문과대학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소속이 바뀜으로써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대표적으로 세계 지역지리학 과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연지리가 강점인 경희대에는 이런 과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과에서 문과로 옮김에 따라 등록금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 지리학과가 이과대학에 있었으므로 자연지리학이 발달하였고 특히 기후 분야는 서울대 지리학과와 함께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11.75대 1, 정시 일반전형 8.5대 1이었습니다. 2024년 연평균 등록금은 667만 8,750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368만 4,614.5원입니다. 2024학년도 정원 내 신입생 충원률은 100%로 34명이 입학했고 그중 남학생은 22명, 여학생은 12명입니다. 2024년 재적학생 170명 중 2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2위, 상명대학교는 다른 이름으로 존재한다. 상명대학교에는 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학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지리학을 가르칠까요?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는 1972년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지리전공으로 시작해서 1980년에 지리교육과, 1982년에 지리학과가 되었습니다. 2017년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주거학과 주거학 전공과 통합하여 공간환경학부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이런 변화 없이 지리학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는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자하관 앞입니다. 정문 버스 정류장에서 이 건물까지 큰 오르막도 없고 가깝습니다. 이 건물 3층에 공간환경학부가 있습니다.
공간환경학부는 지리학 5명, 주거학 2명의 교수님이 있고 지리학 교수님은 대학원 지리학 수업을, 주거학 교수님은 대학원 글로벌 생활환경학과 수업도 합니다. 건국대 성신여대 지리학과는 교수님이 4명인데 상명대 공간환경학부에는 지리학 교수님이 5명이나 계십니다. 주거학과 합쳐졌지만 지리학 수업이 결코 부실하지 않습니다. 공간환경학부는 지리학의 주거학이 보태어진 형태로 주택, 단지 설계, 관광, 물류, GIS, 지적 등 실무와 융합된 지리학을 배울 수 있으나 자연지리, 지역지리 분야는 약합니다. 2024학년도 경쟁률은 정시 수능 전형 4.21대 1, 수시 고교 추천 전형 6.25대 1이었습니다. 2024년 연평균 등록금은 677만 4,540.1원,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369만 3,521.8원입니다. 2024학년도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100%로 45명이 입학했고 그중 남학생은 19명, 여학생은 26명입니다. 2024년 재적학생 278명 중 14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1위, 1년에 1, 2회씩 네모를 간다. 지리학은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모는 필수입니다. 빠지면 졸업이 안 됩니다.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쓴 작가이기도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전투기 조종사입니다. 지중해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하다가 실종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랑하던 꽃을 뒤로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별을 유람하다가 두꺼운 책을 쓰는 한 지리학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직업이라고 칭송하며 그를 만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평소 궁금해하던 넓은 바다, 높은 산, 그리고 도시, 강, 사막 등을 여쭈었으나 그는 탐험가가 아니어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탐험가가 하는 일과 지리학자가 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탐험가와 인터뷰를 성심성의껏 해서 기록에 최선을 다합니다. 탐험가의 말을 확인하러 현장에 나가거나 직접 조사하기에는 자신의 자리를 비울 수 없고 또 너무 번거로워서 갈 수 없답니다.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에 실망했으나 그의 추천으로 지구별에 왔고 운명적으로 사하라 사막에서 생텍쥐페리를 만났습니다. 당시 생텍쥐페리는 그 사막에 비행기 사고로 추락했을 때입니다. 생텍쥐페리는 어려서부터 보아뱀을 그리며 그림을 좋아했으나 어른들의 만류로 포기하고 비행기 조종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지리학이 얼마나 유용한지 깨달았습니다. 지리학과는 직접 지역을 조사하러 답사라는 이름의 여행을 합니다. 만약 답사가 없다면 어린 왕자의 지리학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답사를 하는데 빠지면 졸업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4년간 6회를 참가해야 하고 여러 학번을 섞어 조를 짭니다. 답사할 때 삽질하게 되는 등 예기치 못한 일도 종종 발생하지만 뒤풀이하며 조원들과 정을 돈독히 나누어 줬습니다. 지표의 모든 것이 대상인 지리학과, 스케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과 소개의 첫 시간으로 비인기학과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지리학과가 얼마나 재미있는 학과인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서울에서 좀 멀리 있는 학교, 남서울대학교로 찾아가겠습니다. 영상 업데이트가 늦어지더라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